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혹시나 헬기에서 자 항공기가 여러분들한테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에서 전화가 그 전화하신 분한테 전화가 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그거는 당연히 소리가 들리면 들린다. 자, 소리가 점점 세게 들리나요? 약하게 들리나요? 세게 들린다 그러면 세게 들린다 그러면 되고, 약하게 들리면 약하게 들린다 그러겠죠. 그러면 약하게 들린다 그러면 항공기 조종사들은 지금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겠죠. 자, 그럼 헬기가 보입니까? 라고 하면 헬기가 보인다고 말씀드려요. 근데 헬기가 몇 시 방향에서 보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자, 헬기가 몇 시 방향이라 그러면 누구를 기점으로 몇 시 방향일까요? 항공기에서 여러분들 항공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항공기에서 우리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항공기에서 이제 전하신 구조대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항공기가 몇 시 방향에서 보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몇 시 방향인데 어느 관점이 있어야 되거든.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3시 방향이냐 이거지. 나를 기점으로 3시 방향이냐 아니면 어떤 목표물을 통해서 3시 방향이냐. 이것은 조종사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비행기의 위치의 방향, 즉 비행기가 만일에 이렇게 떠 있고 제가 여기에 있다면 12시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비행기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옆에 있다 그러면 몇 시 방향이 될까요? 당연히 9시 방향이 되겠죠. 우측으로 여기에 있으면 3시 방향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조종사는 조종하면서 앞을 보실 거예요. 비행기 방향 따라서. 그러면 내가 자 비행기가 지금 9시 방향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종사가 다시 띵띵띵띵띵 해서 쭉 돌아오실 거예요. 그죠? 돌아오시면 지금 몇 시 방향으로 보입니까? 몇 시 방향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자 12시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쭉 오시겠죠. 쭉 오시면 예, 바로 위에 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종사들이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 있는 우리 구조대원들이 밑에 이제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를 기점으로 해서 몇 시 방향이라고 하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난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렵습니다. 그 다음에 절망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옳고 그름을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을 못합니다. 내가 지금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내려오신대요. 그래서 좀만 가면 만나겠거니 했는데 가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려간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성향이 좀 강하십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세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작년에 저한테 11년 전에 저한테 수혜를 받으시고 고맙다고 이제 연락이 오신 분이 계세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구조하는데 얼마 많은 시간이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 분이 느끼셨던 감정은 여기에 고스란히 써져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마음은 안정되었으나 휴대폰 배터리가 자꾸 소진되면서 또 저체온 현상도 오면서 자포자기 상태. 11년이 지난 지금도 상상하기 잊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 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난을 당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차분하게 그 다음에 그분의 입장에서 모든 거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영상에서 어때요? 사진 한 장 갖고도 위치 찾아낼 수 있잖아요. 본인이 위치를 알려주면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준단 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난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강원도 119에다 신고하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119 신고 앱을 문자 메시지로 깔 수 있게끔 보내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깔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강원도 119 신고 앱은 데이터가 되지 않으면 먹통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반드시 되는 곳에서 사용이 돼야 되고요. 중요한 건 위치 오차입니다. 위치 오차가 너무 많아지면 찾는데 무지 애를 먹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119 신고하기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열어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성신호를 받아서 위치 오차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위치 오차를 신고를 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예, 반경이 좁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좌표도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신고하기 누르면 이 좌표가 119 상황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데이터가 안 되게 되면 이제 말로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긴 하는데, 일단은 데이터가 되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꼭 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다. 그래도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강원도 119 신고 앱에는 또 다양한 정보들도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강원도 119 신고 앱 하나 정도는 깔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안 될 때 카카오톡이나 우리가 기본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 지도 앱은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으로 먼저 이시정보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에 여러분들 채팅창에 보시게 되면 밑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지도가 뜹니다. 이렇게. 요 지도가 딱 뜨면 여기 위치 정보 보내기가 딱 뜨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저 표시가 있죠. 저 표시를 톡톡톡 몇 번 건들면 얘가 움직여요. 저게 뭐냐면 위성 신호를 이렇게 조정해 준다고 생각해. 그냥 간편하게 그렇게 톡톡 누르면 얘가 위치 정보 보내기가 살살살 움직여요. 그런 다음에 위치 정보를 딱 보내면, 위치 정보를 딱 보내게 되면 구조대원한테 딱 가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119 신고에 119로 신고를 하게 되면 구조대원이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떴잖아요. 그러면 그분하고 채팅창이 여는 것이죠. 채팅창이 열은 다음에 이 화면을 보내게 되면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를 좌표로 불러줄 수 있어요. 만약 데이터가 안 된다. 그러면 더 쉽습니다. 데이터가 안 되면 전화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데이터가 안 되게 되면 다시 데이터가 만약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인터넷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지도를 열면 다음이 먹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근데 카카오톡은 열리죠? 카카오톡 열린 다음에 마찬가지로 채팅창 열고 똑같이 한 다음에 지도 누르게 되면 위치 정보 보내기에 숫자가 뜹니다. 이 숫자를 캡처하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불러주시면 돼요. 119에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될 때는 지도 화면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를 잘 보시는 분한테 그리고 만약에 구조대원한테 보내게 되면 구조대원도 똑같이 자기 위치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119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아는 친구한테 만약에 이 채팅창을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 캡처해서 화면으로 보내야 되고요. 데이터가 안 된다 그래서 전화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나중에 GPS와 관련돼서 수색구조와 관련돼서 이제 보게 되면 강원도 소방학교 교재자료, 강원도 소방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교재자료실에 저희 그 수색구조 교재가 업로드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표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도 앱은 여러분들 그 구글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에 보면 이렇게 지도라는 게 이렇게 떠요. 지도가 다 있어요, 누구나. 지도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지도를 이거는 스마트폰 나오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아까 카카오톡처럼 내가 톡톡 누르면 중간에 있는 파란 점이 현재 내가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면 그 위치로 살짝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파란 점을 꼭 눌러보세요. 그러면 맨 위에 이렇게 숫자로 뜹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 좌표입니다. 즉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려주면 항공기가 바로 직선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구조대원들이 여러분들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서 가장 최단 경로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해보시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강원 119 신고 앱은 기본적으로 설치해 놓으시고 데이터가 있으시면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119 신고하기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해요. 그래서 모든 거는 구조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단순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 산악사고 실증적인 사례와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산악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즐거운 산행하시고요. 안전한 산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